안녕, 우리는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한국외대 멘토단 홉스홉스 팀이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멘토단의 개인 의견으로 정답이 절대 아니라는 점 얘기해두고 시작할게. 그럼 먼저 진로활동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 진로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특기와 적성, 관심과 진로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데 특히 전공 탐색의 과정과 진로 역량 등을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내 경우에는 어떻게 진로활동을 작성했는지 보여줄게. 이건 1학년 때 진로활동 내용이야. 여기 보면 사회교과 시간에 든 호기심으로부터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수업을 들으면서 탐구 주제를 찾고 교과활동과 연계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어. 이 부분에서 배움에 대한 흥미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 다음은 3학년 때 진로활동 내용인데 나는 소비자 정책 전문가라는 꿈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준히 소비자 관련 진로활동을 하고자 했어.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소비자 복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탐구하기도 했지. 이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나의 열정을 드러내고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마지막 예시는 2학년 때 진로활동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 코딩 전문가 강의를 들은 게 진로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내용은 나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부를 채운 게 살짝 아쉽기도 했어. 물론 요즘에는 융합적인 역량이 중요하니까 이런 코딩 전문가 강의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내용 나열식이라 더 아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진로활동에는 우리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를 잘 드러내거나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까지 기록해두고 이걸 면접 때 드러낸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 이번에는 자율활동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자율활동이 왜 중요할까? 첫 번째로 본인의 공동체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평범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주제와 내용을 다르게 기획해 본인만의 특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한 자신만의 활동에서 적극성과 하나뿐인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온 자율활동들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자, 이 활동은 내가 1학년 때 했던 춘계체육대회 활동인데 나는 이 활동에 참가해서 책임감과 협동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어. 책임감과 협동이라는 모습은 좋은 키워드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수동적이고 진로와 연관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 만약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했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2학년 때 자율활동인데 나는 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온 활동들을 기록했어. 리더십과 인성을 보여주고자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줬고 신임 간부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는 모습도 보여줬어. 리더십과 나눔 그리고 배려, 협업과 소통 능력 측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은 3학년 때 자율활동인데 이번에는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진로와 연관된 역량을 채우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가져왔어. 자, 이 활동을 보면은 소비자 니즈 분석 모형, 고객 니즈 분석에 관한 학술 자료가 학생들의 급식 니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들의 급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이라고 적어놨는데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상경계열과 관련해서 학습했던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혼자 연구해보고 문제 상황에 적응해봤다는 내용을 보여줬어. 하지만 단순 설문조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추가 활동을 기획하여 실행했다는 모습도 보여줬어. 만약 여러분들이 자율활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들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먼저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동을 기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한 아무리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공동체 역량과 진로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 아쉬울 것 같으니 해당 내용들을 꼭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 동아리는 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들보다 주제 선정과 활동에 있어 제약이 적기 때문에 내용을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해. 따라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서류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유리한 것 같아.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생활기록분의 다른 항목들을 연결해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실제 내 생기부를 보면서 나는 동아리 활동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알려줄게. 끝계획, 화합회장, 의견 조율, 합리적 결론 도출. 이런 키워드들은 평가 요소 중 공동체 역량으로 분류할 수 있어. 물론 긍정적인 평가지만 이런 키워드들이 적혀 있다고 해서 1차 서류 합격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해. 본인이 이런 평가를 받은 근거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겠지?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했고 화합의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 조율이 필요했던 상황과 내가 도출한 결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어.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는 디자인 미술 동아리에 불합격해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아리에 배정된 부원과의 갈등과 그 갈등을 문화노트 속지 디자인, 포스터 제작 등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일화를 활용했어. 뒷장에서 곧 확인할 텐데 동아리를 통해 내가 계획하고 실행한 건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진로 관련 활동이었지만 진로 역량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 등 공동체 역량 요소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최대한 다른 항목들과 연결시키려 했어. 그 이유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도 면접형에 중점을 두고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면 나중에 면접을 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거든. 이건 내가 했던 활동들인데 크게 문화노트 제작, 공정무역 포스터 제작, 예술제 부스 전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나는 활동을 계획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란에 활동의 동기나 나의 역할,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무조건 기재하려고 애쓰지 않았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나의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 그런 내용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교과목 세특을 비롯한 다른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거든. 이렇게 세특, 독서, 동아리 활동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니까 면접을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 이번에는 다른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보여줄게. 문학 작품을 읽고 문학 기법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어. 맞아. 독서 토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흔한 활동이야. 내가 봤을 때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 작품 분석 과정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특색이 없어 보였어. 활동을 하긴 했으나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만 충실히 한 학생으로 인식될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 면접고사에서 이 동아리를 겨냥한 질문을 받았어.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질문하셨거든. 나는 여러 번역본을 비교 대조하였으며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법, 인명 등을 포함한 고유 명사의 번역 등 희망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어. 이처럼 소재가 흔할지라도 저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다르기 마련이니 생기부의 완성도를 속단하지 말고 다른 항목에서의 언급이나 면접에서의 보충 설명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추천할게. 봉사활동 독서 수상 기록이 이번 연도 학생부 종합평가서에서 없어지면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즉 세특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세특에는 진로 역량, 지적 호기심과 교과 내신 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공동체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상황에 맞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생기부 위해서 세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특의 예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나는 세특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초반에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세특에 기입하고자 한다면 초반에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즉 동기를 드러내면 좋아. 예시로 수업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흥미가 생겨 궁금증을 확장시키거나 책을 읽으며 교과 내용과 관련되어 궁금증을 확장 또는 논문 기사 등을 통해 궁금증을 확장하는 식으로 동기를 드러낸 후 중반에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이건 세특이기에 교과 내용도 꼭 읽는 게 좋아. 주의해야 할 것은 세특은 진로 활동이 아니기에 교과 내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이후 후반에는 주요 활동을 한 후 궁금증을 확장시켜 추가 활동을 하나 더 하거나 변화된 점,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이 기입되어 발전 가능성이 드러나면 좋아. 이 정도로 나는 세특의 틀을 가져가보자 노력했어. 먼저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예시 세특을 살펴보자. 우선 이 세특을 살펴보면 첫 문장은 의미가 없는 문장인 것 같아.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단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영어 교과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전공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 초록색 부분을 살펴보자. 나는 국제통상학과를 희망했던 학생으로서 국제경제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기도 첫 문장과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아. 난 이런 세특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 또한 영어 세특이면서 영어 교과 내용이 없으며 마지막 부분에 추가 활동, 변화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이 전혀 없어.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에 정말 애매하며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또한 찾을 수 없는 세특이라고 생각해. 그럼 좋은 세특의 예시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건 경제수학 세특인데 빨간색 부분, 즉 시작 부분의 교과서 내용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공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했어. 과목이 경제수학이고 내가 국제통상학과를 희망했던 학생이었다 보니 교과 내용과 전공 관련 내용이 겹쳐 초록색 부분에 둘 다 한 번에 드러낼 수 있었어. 교과 내용을 드러낸 세특은 이후 예시로 더 자세히 설명해줄게. 초록색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전공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거야. 주요 활동,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을 드러낸 후 파란색 부분에 추가 활동을 진행하였고 궁금증의 확장을 독서를 해결하며 전공 내용을 나의 의견으로 주장했어. 마지막으로 보라색이 알게 된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마무리했어. 동기와 구체적인 전공 내용, 이후 추가 활동까지 깔끔하게 기입된 세특이라고 생각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세특을 하나 더 가져와 봤어. 이 세특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영어 세특에 전공 관련 내용을 기입하면서 교과 내용을 적절히 서술해 학업 역량을 보충했다는 거야. 하늘색 부분을 보면 영어와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내가 이때까지 말한 세특에 관한 설명은 오로지 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며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야. 많은 세특 중 하나의 방식과 예시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봐준 수험생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